국민 여러분, 저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짧게 먼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상당히 그 상황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대통령의 어떤 탄핵 그리고 또 뭐 내란죄 관련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이 참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어떤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대통령을 어떤 명분으로든지 탄핵하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해왔었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이번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빨라졌을 뿐이다. 빨라졌을 뿐이다. 예, 그래서 예. 좀 더 이제 냉정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가짜 뉴스를 막 양산하면서 지금 입체적으로 지금 파상 공세를 해오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그 당과 그리고 우리 진영의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여론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함을 찾고 네.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론 싸움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또 사실 야권에서 계속 끊임없이 탄핵 관련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상황이 좀 빨라졌을 뿐이다라고 이제 또 냉철하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아주 경쟁이라도 하듯이 무슨 경마 경쟁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뭐 영장 발부를 놓고도 교통 정리 좀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편으로 참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 와중에 또 검수완박으로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혼란까지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좀 흔들리고 어떤 정권 교체의 좀 가능성이 보이니까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완전히 그 태세를 지금 권력 기관들이 지금 돌변하고 있는 네. 그럼 좀 씁쓸함을 보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검찰, 경찰, 공수처 또 이번 주에는 또 상설 특검까지 또 네,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뭐 이거를 뭐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김명현 장관만 하더라도 김명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를 검찰에서 하는데 또 압수수색은 또 경찰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고 예. 해서 이 완전히 좀 수사의 주체가 극히 지금 혼란스러운 어떤 와중에 어제 그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분명히 좀 경고를 한 게 지금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검찰은 지금 내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이죠. 네.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직권 남용을 지금 매개체로 해서 지금 내란죄를 지금 수사를 하려는 그런 어떤 건데 그런 게 이게 공소 제기도 어렵고 그게 또 증거 능력도 우려가 된다고 법원 행정처장까지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그렇죠.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상설 특검이 이제 그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상설 특검 위주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또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늘 보니까 어제 보니까 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뭐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어디로 출국을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보도가 중구난방스럽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보도부터 좀 저희가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어제 밤 늦게 11시 30분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검찰이 이렇게 그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그 수사 기관의 어떤 자격부터 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특히
많은 어떤 그 법 어떤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이제 바라봤을 때도 내란죄라는 것은 굉장히 구성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국토를 뭐 타국에 일방적으로 그 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이제 내란죄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그 국헌 문란, 즉 지금 현재 그 헌법 기관인 국회를 봉쇄를 통해서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들일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의결을 예. 완전히 뭐 방해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든지 국회를 완전히 봉쇄한 것도 아니고, 또 이 폭동이라는 게 지금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특정 어떤 지역을 완전히 치안을 마비 상태로 어떤 무장 봉기에 준하는 어떤 다수의 어떤 그 폭력을 어떤 유발하는 것이 이제 폭동이라고 대부분 판례에서도 적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 뭐 200몇 명의 어떤 군인들이 국회에 가는 것이 이게 폭동인지 뭐 이게 예. 뭐 완전히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사법 심사의 대상부터 이게 해당되느냐. 네. 즉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어떤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와 또 헌재 어떤 판결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뭐 이게 지나친 어떤 속도 경쟁으로 어떤 내란죄, 특히 또 대통령을 또 내란 공모 이런 식으로 물어붙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수사가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쫓기듯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영장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보도가 또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시감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기시감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좀 그래서 요즘 일방적인 보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요즘 그 저도 방송에 많이 출연하다 보면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이게 그 MBC라든지 JTBC라든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좌파 진영에 가까운 뭐 방송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모든 방송사들이 뭐 특집 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이 이슈를 보도를 하면서 거의 뭐 일방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패널로 나가서 상당히 좀 괴로운데, 거기다가 또 좀 괴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우리 당 진영에서도 지금 이제 네. 그 지금 갈라져서 한동훈 대표 측에 나오는 분들은 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비판하기 때문에 참 이런 상황이 결국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여론을 좀 몰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촉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16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날 탄핵 단행 것도 사실은 그냥 뭐 어떤 그 법에 의한 어떤 재판보다는 여론 재판으로 그냥 쓸려간 어떤 그런 지금 그로서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말 그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일부 좌파 진영에서 양산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좀 이렇게 그 받아침으로써 일방적인 어떤 여론 흐름은 우리는 최소한 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좀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실탄 지급이라든지 네. 또 뭐 또 제2의 비상계엄을 한다든지 그런 게 가짜 뉴스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막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 어떤 매체에서 이걸 막 그냥 무비판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좀 심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예, 과거에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한 내용들은 보도를 해야겠지만 2016년, 17년 그때도 돌이켜 보면은 나중에 사실과 달랐던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때 그 막 그 쏟아지는 어떤 보도 중에 나중에 가짜 뉴스로 판단이 돼서 예, 그
언론사에 했던 정정 보도라든지 또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뭐 최순실 씨 예산이 재산이 뭐 3조가 예. 뭐 독일에 은닉돼 있다는지 또 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갈 때마다 최순실 씨 같이 뭐 전용기를 탔다는 둥 또 뭐 7시간마다 뭐 구술한다는 둥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또 7시간에 뭐 했던 둥 이런 것들이 다 가짜 뉴스로 나중에서야 판명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면서 또 여론을 일방적으로 호도한 그런 우리가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만이라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예. 네.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법무부가 어제 수사 기관들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공수처는 사건을 내놓으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의 인력과 수사 경험으로 또 볼 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사인가 싶기도 한데요. 당연히 감당을 못하고 결국 이제 뭐 공수처는 뭐 이런 게 본인들의 어떤 그 조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뭐 검사라든지 경찰 어떤 파견을 받아서 그 수사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가 조직 이기주의에 지금 이제 매몰 지금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한 박영수 특검조차도 네.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완전히 현직 대통령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출국 금지라는 의미는 출국장에 글자 그대로 이제 금지를 하는 그렇죠. 그런 건데 예. 이 대통령이 만약에 해외에 나가면은 보통 어떤 출국 검사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용기를 통해서 가는데 네. 어떻게 출국 금지를 시키겠다는 건지 참 이게 앞뒤 말도 지금 틀린 것 같고 그리고 좀 정황상 지금 현재 드러난 것으로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뭐 큰 죄가 있고 내란 죄가 진짜 성립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참 지금 현재 권력 기관들의 어떤 수사를 보면은 야, 참 너무하다 하는 어떤 생각 많이 듭니다.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사설도 쫙 봤는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각 수사기관이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수사 책임자들의 말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검찰이 일단 8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니까 경찰이 또 하루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긴급 체포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주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성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디로 도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증거 같은 것도 이미 뭐 있다면은 지금 앞다퉈서 뭐 군인들이나 뭐 장관이나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 어디로 도주를 하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약간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 중복 청구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이 많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수사를 하고 싶다면은 뭐 합동수사본부를 차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일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경쟁하듯이 나눠져서 하는 거는 이거는 검수완박의 폐해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긴급 체포 요건도 지금 네. 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고 많은 어떤 정언들이 있고 심지어 또 1심에서도 그렇게 그 예. 판결도 그렇게 난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유창훈 구속 영장 실질 담당 예. 판사가 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도주의 어떤 우려가 있고 해서 뭐 어떤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야당 대표가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긴급 체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넌센스고 그리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는데 이게 마치 국민들이 들으면 이제 이미 뭐
지금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대통령이 이미 그 유죄가 있는 것처럼 입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 입건되면 자체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법상으로 적용되는 건데 네. 그냥 이거를 너무 이제 그 경찰 검찰들이 막 언론에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를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그 국가를 위해서도 이게 결코 이렇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참 이게 경찰 검찰들이 참 확실히 좀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또 언론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수사 얘기는 이 정도 짧게 좀 해봤고요. 여기에 민주당이 또 한덕수 총리까지도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 손발을 다 묶어서 탄핵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 카드, 특검 카드 그리고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어떤 수사기관 압박을 가하는 이런 어떤 삼중 어떤 그 공세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삼중 공세의 기본적인 어떤 목적은 계속해서 어떤 국정을 어떻게 보면 좀 마비를 시키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국가기관에 대한 어떤 협박 내지는 어떤 그런 위협을 주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헌재에서 결정이 되고 곧 이어진 어떤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를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1,000명 이상 수사를 하고 200명 이상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옥에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수많은 어떤 그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습 효과 트라우마를 이제 일깨움으로써 이제 내부 어떤 고발 내지는 내부 어떤 신고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의 어떤 막가파식 어떤 그 공세를 저는 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면들이 이미 조금 통하고 있는 게 지금 특전사 사령관이다 또 국정 1차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막 국회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쪼르륵 가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노리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어떤 공세를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